드디어 변동성 피크 아웃일까요? 정말 오랫동안 힘들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길게 느껴졌던 7월 한 달,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월봉은 마이너스 34%입니다. 오늘 올라준다면 어디까지 만회가 가능하고 이것은 8월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까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프리에서 힌트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급등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위주로 강하게 올라오며 리스크 온 심리가 부각이 됐고요. 우리 시장이 그 상승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SK하이닉스가 17%, ADR 기준 18%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부합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어제 호실적 이후 급등 반납하며 아쉬웠는데요. 14% 상승입니다. SK스퀘어 함께 가고요. 삼성전기도 최근 낙폭 정말 컸었는데요. 100만 원 지지하고 16%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나오고 LG 엔솔에 대해서 앞으로 마진에 대한 우려감은 있다. 이런 리포트 때문에 목표가 하향 조정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시장의 반응과 함께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분위기 전체적으로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5%의 상승, 로봇도 고른 상승을 보이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의 급등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부장 안에서는 리노공업이 8% 갑니다. 자, 다음은 6위에서 10위권까지 분위기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대차가 또 6% 가깝게 올라갑니다. 구글의 딥마인드 장착한 제미나이의 로보틱스 공개가 있었는데요. 이와 구글 딥마인드와 현대차는 또 손을 잡은 바 있습니다. 여기서 로봇 모멘텀 현대차까지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6%의 강세 나오고 있고요. S7 안에서는 삼성생명과 물산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안에서도 피난처 역할을 했던 은행주들은 오늘도 상승, 반면에 시장 대비 변동성 클 때 해지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살짝 힘이 빠져 있다는 것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PSK가 20% 급등입니다. 거래를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에 힌트를 보자면 반도체 역시 강하고요. 소부장 강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테스도 20%의 급등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단도 분위기가 좋은데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전체적으로 관련 종목들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GNC 에너지가 14%의 급등을 나타내고 있고요. 조선이 어제 시장 안에서도 비교적 양호했었는데요. 삼성중공업 3%의 상승 보이고 있고요. 다음 달 빌 게이츠의 방안 속 SMR 기대감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6%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정기장까지 분위기 이어지길 바라면서 그 힌트들 오늘 어떻게 자세히 봐야 되는지 주요 포인트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 어제 종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자포자기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윗골이 달렸던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약한 움직임이 너무 실망스러웠었는데요. 이틀간의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어제까지도 큰 반등을 주지 못한 채 마감 지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밤사이 자고 일어났더니 상한가를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이 분위기는 미국 시장의 반도체 강세 움직임에서 비롯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8%, 마이크론, SK하이닉스, ADR 급등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장내 매수로 3,000주 넘게 처음이었습니다. 개인으로 이렇게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하이닉스를 장내 매수로 48억 원을 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주가 부양에 대한 힘을 이렇게 하방 뉴스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매크로적인 분위기도 좋았는데 간밤 미국 시장에서 PC 물가지수가 지난 5월에 4%까지 치솟았었는데 여기서 살짝 꺾인 3.7%로 확인이 되면서 그 전날 연준의 재료를 소화했던 시장의 복잡한 움직임 안에서 장기물 금리가 드디어 살짝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된 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국제유가도 함께 떨어졌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 폭등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분위기입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또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빅테크의 실적 해석, 그리고 우리 개별적으로 봤을 때 수급과 관련된 재료가 있는데요. 이 문제 수급과 관련돼서 오늘 1차 ETF와 관련된 대책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이 워낙 흔들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 당국 쪽에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보완책이 너무 점검이 됐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져서 이 내용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가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행되는 내용은 왼편에 보고 계시는데요.
있는데요. 지금 신규 투자 제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문턱을 높인다.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탁금 오늘부로 3천만 원으로 올려 잡게 되고요. 레버리지 투자 한도 제한되고 괴리율을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본주와 괴리율 이 격차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야기됐다라는 문제점에서 해석되면서 이 괴리율을 관리하는 것에 강화하는 정책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LPO가 스프레드 확대도 검토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검토되는 내용은요. 오늘 시행이 되고 나서 8월 초에 움직임을 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만약 미흡하다면 2차 조금 더 강도 높은 정책을 8월 중에 한 번 더 발표하겠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 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상품 자체 거래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LP,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자들이죠. ETF를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도 호가 자체를 좀 철회하면서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좀 축소시키는 이런 정책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커서 결국은 이렇게 개입하는 수순으로 정책이 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라갈 때는 레버리지 ETF 덕분에 더 강하게 올라갔던 흐름, 내려갈 때에는 더 크게 밀렸던 이런 흐름들을 감안해 봤을 때 변동성은 이 정책을 통해 잦아들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의 방향성에는 어떤 흐름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효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급과 매크로적인 움직임, 그리고 빅테크의 실적 해석, 이렇게 간밤에 미국 시장에 반도체가 부활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시장의 기대 요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을 텐데요. 간밤 분위기 잠깐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구글을 필두로 해서 빅테크 성적표가 오늘부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구글 처음 나왔을 때 좋았다가 결국은 적자로 전환했네 하면서 다시 해석이 엇갈렸었죠. 그리고 나서 메타의 실적을 받아든 우리 시장은 반도체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받아들면서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과 맞물리며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다가 다시 한번 오늘 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아마존의 실적을 오늘 정규장에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찾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해석한 쪽, 부정적으로 해석한 쪽 이렇게 엇갈리면서 이제 빅테크가 무조건 돈을 쓴다에 환호하지는 않는다라고 한 줄 정리가 요약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미국 시장을 봤을 때 긍정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캐펙스 가이던스를 마이크로소프트는 조절하면서 지금 현금 창출은 양호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 발표된 아마존은 물론 잉여 현금 흐름은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 지금 캐펙스에 관련돼서는 2,000억에서 2,200억 달러로 높여 잡았고요.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지금 AWS 관련해서는 성장률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로 좀 전환하더라도 캐펙스를 투자해서 돈을 잘 벌고 있어? 이것만 확인돼도 투자자들은 안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마존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고 있다. 물론 그 다음에 정규장 거래도 확인이 필요하겠죠. 시장에서는 후한 점수를 준 이유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고, 구글의 경우에는 돈은 쓰는데 적자로 전환하면서 현금이 좀 말라가는데 그 다음엔 돈 잘 벌 수 있어?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메타는 이번에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간밤에 다 같이 올랐던 반도체와 M7의 분위기 안에서도 홀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금을은 급감했고요. 캐펙스 가이던스는 올렸습니다. 현금 너네 마르고 있는데 투자는 더 한다고? 그러면서 AI 관련돼서 수익성은 언제쯤 확인할 수 있는데에 대한 물음표 때문에 계속해서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좋지는 못하다. 그렇다면 계속 좀 더 질적인 평가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불어서 캐펙스 투자에 관련돼서는 늘리고 있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메모리에는 좋다라는 결과도 우리가 인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요, 삼성전자 보시죠. 14%의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HBM4와 관련돼서는 HBM 전체 매출의 60%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이제 HBM 시장 안에서는 4 기준으로는 하이닉스의 굉장히 막강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웠다는 대목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좀 더 크게 올라가는데요. 17%의 급등으로 155만 원 선까지 회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락한 것에 비하면 300만 원을 프리 기준으로 해서 갔기 때문에 아직도 절반 수준입니다. 고점에서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반등이 이제 막 좀 숨을 쉴 수 있다 정도가 될 텐데 이 나왔던 재료들을 반영해서 출연자분들 잠시 후에 어떤 해석으로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 있는지 전략들 살펴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는 뉴스 어떻게 반영할지도 중요합니다. 최근 시장 흔들릴 때 비교적 양호했던 섹터가 로봇이었었는데요. 구글의 딥마인드 반영한 제미나이 로보틱스 2를 공개하면서 손 구동과 관련돼서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퍼백을 밀봉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 기술력에 시장은 얼마나 환호할 수 있을까요? 현대차 같이 손잡았기 때문에 그룹주들의 반응 중요하겠고요. 최근 공급망과 관련돼서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다. 여기에 반응했었던 SPG 필드로에서 이 밸류체인들 눈여겨보시죠. 캐즘에 무너졌었던 배터리 3사도 ESS 관련해서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7개 분기반의 흑자 전환한 이 삼성 SDI 필드로에서 오늘 2차 전지의 반등 분위기도 눈여겨보겠습니다. 리포트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네, 프리장에서 반도체 투탑을 중심으로 한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더해도 좋을까요? 일단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실적으로 다시 한번 투자가 수익으로 연결된다라는 투자가 확인되자 안도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멘텀 재점검 한국투자증권의 삼성전자 보고서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65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리며 컨센을 상회한 2분기 실적과 함께 특히나 단연 공급 계약 비중 그리고 내년도 HBM 가격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해 올해와 내년도 영업이익을 각각 3% 그리고 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증익과 주주 환원 기대까지 반영했을 때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상태라며 이 단기적 시장 심리보다는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했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도 시선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일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하향했던 BNK에서는 삼성전자에도 수요 모멘텀이 정점을 지났음을 반영,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주주 환원이라던가 파운드리 그리고 HBM 점유율 상승에 대한 기대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이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며 투탑 특히나 힘든 주간을 보냈는데요. 이를 뒤로하고 지금 보이는 프리장에서의 급반등, 과연 본장 끝까지 에너지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전략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는 어떨까요? 특히나 비반도체 진영의 지수 하반 경직이 전일에 나타났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하반기 모멘텀 하나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체크해볼 텐데요. 이번 2분기 실적 영업이익 1,133억 원을 기록하며 3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매출 쪽에서도 전년비로도 전분기로도 모두 증가세를 보인 건 5개 분기만이라고 합니다. 또 2분기에 확인된 유럽 회복이 3분기에는 더 확대될 것이라며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더 강력해질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다만 AMPC 소멸 이슈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 증익 모멘텀을 감안했을 때 상승 여력이 크다라는 점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5일선을 전일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어떤 연속성을 보일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던 JVM은 어떨까요? 상상인 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모멘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소모품 가격 인상으로 그 수익성을 개선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135억 원을 기록하며 장비 수출 증가 그리고 소모품 성장이 이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평가했고요. 특히나 유럽향 수출 성장이 북미 매출 감소를 상쇄했습니다. 향후 이 북미 쪽도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가운데 중국 쪽에서도 생산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 소모품 가격 인상 그리고 이러한 판매량 증가를 반영했을 때 하반기에도 고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실적 기반의 두 자릿수대 급등세가 어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반등 기조에 또 어떤 에너지를 보일지도 체크해 보시죠. 당일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 힌트 챙겨봤습니다.
개장까지 11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프리에서의 힌트가 있었기 때문에 정규전 기대감이 큰데 안도할 수는 없죠. 두 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해석이 궁금합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유창희 유스탁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목소리도 좀 다르세요. 아, 그런가요? 네. 하락할 때 정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자, 어떨까요? 일단 본장되면 또 반매매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채팅창에 아자님께서 걱정하시고요. 명희님께서는 올라도 기별도 안 와요. 이렇게 좀 한숨도 쉬고 계십니다. 자, 일단 호가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금 허수도 감안해서 저희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고요. 코스피로 몰려가는 흐름이 초반에 관찰되고 있습니다. 호가상으로 지수는 6천 회복이 예상되며 8%의 급등, 코스닥은 6% 약세입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일단 진반등 관련해서 우리 채팅창에 올라오니까 프리에서 급등했던 거 반대 매매 때문에 또 한 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나요? 근데 사실 저만의 생각인데 이게 만약에 어저께 미국장이 크게 오르는 게 없었으면 아마 이제 투자자분들이 입금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반대매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네. 반대매매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담보 비율이 130% 이하가 어저께 마감 가격 기준으로 확정이 돼버리면 오늘 그 개장하기 전까지 입금을 안 하면 8시 40분까지 입금을 안 하면 강제 청산 이제 주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 미국이 폭등을 했고 야간 선물이 8%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금액이 이게 담보 금액을 맞출 수 있으신 분들은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가가 지금은 그렇게 잡히는 게 있지만 생각보다는 반대 매매가 좀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크게 올라와 버리면 담보 비율이 한 130% 초중반에 있으신 분들도 이게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장중에 이걸 급하게 막 매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적인 움직임은 일단락 됐다는 말씀이신 건데 오늘 레버리지 ETF도 1차 대책이 시행이 되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간밤에 반도체 분위기를 보자면 아마존 시간에 좋았고 마이크로소프트 정규장 분위기, 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맞물리면서 이제 반도체는 바닥을 디뎠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흐름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오늘? 바닥이라는 건 사실 지나가 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저께 캔들이 12분, 그러니까 이틀 연속 서킷이 나오고 장중에 그저께 12% 밀렸다가 한 절반 정도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 네. 코스닥 모두. 그리고 어저께 그 저점을 안 깼죠. 물론 어저께 상승하면서 마감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자리를 깨지 않았다는 부분들. 특히 어저께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기 이런 종목 때문에 코스피가 밀렸던 것이지 전체 상승 종목은 하락 종목보다 한 3배 가까이 될 정도로 좋은 모습이었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 코스닥도 한 2.7%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상승 종목이 어저께 한 800개인가요? 그리고 하락 종목이 900개 정도? 그러니까 거의 비등비등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락했었던 종목군들을 본다라면 사실은 이제 반도체 쪽하고 로봇 쪽이 집중되다 보니까 바이오 쪽이 좀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좀 크게 밀렸던 것인데 전체적인 코스닥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결과론적이지만 후행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한다라면 해서 마감을 하면 그저께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게 물론 이제 저점이라고 해서 앞으로 쭉 남은 하반기 동안 올라가냐 혹은 8월달 내내 올라가냐 이건 아니지만 일단은 추가 상승 가능성은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는 네.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등 여력은 갖췄다. 질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움직임 안에서도 어제 긍정평가가 가능했다. 정태근 이사님, 지금 이게 사실인가요? SK 하이닉스가 예상 호가상으로 상한가가 잡히고 있거든요. 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호가상으로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S7의 상한가를 보는 날이 오는가. 오늘 사실 상방에 있어서는 레버리지 ETF가 오늘부터 좀 강화되기 때문에 조금 상단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코스닥까지도 올라오니까 반등하게 되면 역시 반도체로 간다예요? 아니면 다른 쪽도 보십니까? 일단은 반도체가 가야 다른 쪽도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차 조건입니까? 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올라갈 때도 삼성엑스가 주도했고, 그러니까 삼성엑스하고 지수가 똑같이 올라갔잖아요. 빨 때도 같이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일스가 일단은 움직여야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온기가 확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일스가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가 거의 상한가에서 풀렸고 삼성전자도 지금 20% 상승인데 글쎄요, 저는 삼성전자 상한가 하한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예전에 이게 기억하시면 모르겠는데 리만 때 있잖아요. 리만 사태 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포스코도 한가고 현대중공업도 한가 갔지만 삼성전자는 한가 안 갔거든요. 근저까진 갔어요. 근저까진 갔어요. 그때도 이제 급등 나올 때도 뭐 다른 종목도 상한가 났지만 삼성전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저도 나올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호가 보게 되면 상한가까지는 뭐 계산하고 난 뒤는 모르겠는데 지금 호가 보게 되면 상한가는 좀 나오진 않을 거고 그래도 10% 15% 이상의 급등 출발은 뭐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유지력에 있어서는 좀 확신을 가질 만한 시장 분위기가 조성됐다예요? 아니면 그래도 좀 조심하자예요? 사실 그 올해 들어와서 코스피를 보게 되면 월초에 상승을 출발하게 되면 월말까지 쭉 상승으로 가고 네. 월초에 하락을 출발하게 되면 월말에 하락으로 밀렸어가지고 오늘까지는 그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달 넘어가서 월이 바뀌게 되면서 좀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제 낙폭과대 인식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빨리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빠르다고요? 네. 너무 지난했어요, 시간들이. 그러니까 그런가요? 제가 좀 말 실수했네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워낙 네. 올랐기 때문에 좀 더 걸리겠지라고 생각하셨다. 네, 그렇죠. 이 정도의 톤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원론 기준을 봤을 때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오늘까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8월달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회복력이 좀 빨리 나왔다라고 좀 정정을 할게요. 그래서 네. 일단은 낙폭과대 인식이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빅테크에 대한 실적에 대한 반응이 또 바뀌었잖아요. 근데 7월달 같은 경우에 빅테크의 반응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빠졌던 건데 지난밤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또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또 심리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은 낙폭 과대가 심한 부분이 맞고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면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뭐 그런 구간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유지력에 대해서도 어제도 삼성전자 강세 보이다가 힘 빠졌던 그 흐름을 우리가 계속 잊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오늘의 반등력이 확실하게 좀 나와주면 참 좋겠다. 금요일이지만 이런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두 분이 가져와 주신 오늘 시장 공략에 대한 관심주 전략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유창희 대표님이 삼성전자입니다. 25만 원 지금 호가받고 있고요. 20%의 급등. 사실 지금 시장이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주시는데 오늘 변동성이 이렇게 위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자리를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호가가 이렇게 나올 걸 몰라서 네, 이제 한 어느 목표가를- 정도 수준으로 보신다면 좀 매력적이라고 보셨어요? 더? 그러니까 저는 한 10% 내외 상승을 하더라도 사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저께 이제 마이크론이든 뭐 이런 종목군이 한 8%, 16% 이상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가 한 8에서 10% 정도 사이에서 삼성전자가 출발을 해도 워낙에 많이 빠졌다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사볼만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환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장이 안정화가 되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네. 위든 아래든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반등이 나오면 조금 더 상방을 열어놓을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네. 불확실성은 상당히 해소가 된 거잖아요. 빅테크 실적 이제 아마존은 끝난 거고 어저께 삼성전자도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 좋게 말을 했었던 걸 감안한다라면 수급 꼬임에 의한 하락 이게 뭐 저는 뭐 믿든 안 믿든 어쨌든 미국에서 최대 AI 헤지펀드가 지금 청산이 됐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면 일단 저는 26만 원 열어놨는데 네. 뭐 한 추가 상승 가능성 만약에 오늘 진짜 25만 원 이상 마감하면 61선까지도 좀 길게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네. 뭐 손절가는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어저께 마감 가격 20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갭 상승이 너무 커서 좀 더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최소한 어저께 장중 고점 혹은 그저께 시가가 22만 원, 23만 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네. 놓고 대응하는 게 앞으로는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유창희 대표의 관심주였고요. 정태근 이사님은 아모레퍼시픽이었는데 시장 약할 때도 강했던 종목이죠. 어떤 전략인지 정규장 열리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수 15%의 급등, 코스닥 5%의 상승 예상됩니다. 7월 마무리 잘 할 수 있겠죠? 시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